나는 이대로 만족해. 특별한 정보를 얻고 싶어. 그런 분들은 죄송한데 이번 영상에선 배울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요. 제 경험을 듣고 동기부여됐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변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변화하고 싶은 분들, 간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기계발 A부터 Z까지 쉽게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제 인생에 180도 변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 변곡점에 나는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어렸을 적 집안은 풍족해서 뭐든지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평범하게 컸죠. 반면에 집안의 정서적 환경은 별로였어요.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존감이 낮은 저는 어머님께 의존했고 불안 회피형 정서가 생겼었죠. 4년 전 대학교 4학년 때 어머니 사업이 잘 안 됐었어요. 그때 저는 생존의 위협을 느꼈고 극도의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게임에 빠져버렸어요. 원래도 게임을 좋아했던지라 힘들 때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었는데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게임을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항상 열정이 있었던 내가 게임을 해도 불안감이 멈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넌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 하고 죄책감만 커졌죠. 밤새 게임하고 아침 10시에 집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수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일상을 한 달 이상 반복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를 보니 무감각 증세를 보이더라고요. 힘든 느낌이 뭔지 모르겠고 울지도 않고 그냥 페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내 감정선이 완전히 꼬여버렸죠. 그냥 자존감이 지옥 끝까지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지경 되니까 세상은 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힘들어하는데 신경도 안 쓰이고 대학교 수업도 교수님도 다 족밥으로 보였어요. 여자친구와의 만남도 거의 피했죠.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극도의 이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때 친한 형이 내일이라는 책을 선물로 줬었어요. 본인이 너무 재밌었고 내 생각나서 하나 더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에 읽어봤죠. 책이란 건 평생 교과서 문제집 빼고 5번도 안 읽었었던 내가 다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으니 잠시 현실에서 빠져나와 책에 푹 빠지게 되었죠. 심리 상태가 불안 회피였던지라 범죄 소설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나보다 더 미친놈이 아니야? 이러면서 바로 소설책 10권을 구매해서 신나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성취감도 느껴지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 뒤에 우연히 읽은 책이 사피엔즈였어요. 세상은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 왜 세상은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더 바빠지고 불행해지는 걸까? 이런 내용의 책인데 저는 오히려 신념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랄까? 그때 성취감은 대단했죠. 현실은 다 내팽개치고 나부터 달라지자고 결심했어요. 자신감이 좀 생겼죠. 그리고 책에 푹 빠졌어요.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으며 하루에 10시간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길 가면서, 밥 먹으면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도 읽었어요. 저보고 미친놈이 됐어요. 근데 책은 열심히 읽는데 현실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저는 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걸릴 것 같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분명히 지식도 쌓고 지혜로운 길을 터득했는데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불안한 마음은 더 커지더라고요.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좌절하고 무기력해졌어요. 책에도 흥미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엔 너무 답답해서 주구장창 걸었어요. 하루에 최소 2시간은 걸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유튜브에 채환 명상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종교에 대한 믿음은 없는 편이라 불교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그 콘텐츠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듣기에 거북하지 않았고 듣다 보니 제 감정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항상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었어요. 사랑한다, 감사한다 등등.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는 나는 또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더라고요.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 같은 걸로요. 그때마다 채연님이 알려준 대로 그냥 잡지 말고 흘려보냈어요. 회피했던 감정들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감정은 줄어들었죠. 이 감정도 내 거구나 하고 인정해줬어요. 파도 치고 있는 바다를 멈추게 하려고 애쓰면 더 커지고 그냥 지켜보다 보면 저절로 멈추는 것처럼요.
사실 180도 변화했던 지점은 제 감정을 피하지 않고 봤을 때였어요. 긍정적인 나랑 부정적인 나랑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나보다 긍정적인 내가 더 커졌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고 가벼운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복잡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4가지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은 있다.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상황을 피했었고, 게임에 빠졌고, 책에 빠졌고, 나에게 빠졌었어요. 제가 애매하게 했더라면 어떤 것도 깨닫기 힘들었겠죠. 그냥 열심히 하든지 포기하든지 둘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힘들 때 나의 생각은 믿을 게 못 된다. 힘들 때는 생존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거든요. 문제는 극도의 이기심이 들어있는 생각이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누구나 심리상담 한 번씩 받아보는 걸 권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아직 불안정하고요. 본인 스스로는 인정 안 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이성의 자기 합리화의 확률이 높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100%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막는 건 부정적인 감정일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거고요. 제3자 입장에서 나의 심리를 알아봐야 자기 합리화 없이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어요. 힘들 때 전문가를 찾는 게 가장 빠른 길이죠. 프로이트 융이와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못 바꿔요. 그냥 심리상담 받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놓아주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놓아줘라. 부정적인 감정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우울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현할 필요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회피하면 그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감정도 여러분들이 만든 거니까 직접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안에 아이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는 편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힘들 때마다 뛰쳐나와서 울어요. 그 애는 달래주는 것보다 믿고 기다려주는 걸 원해요. 그런 관심을 못 받았기에 계속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잘 못 믿고요. 다행인 점은 그래 울어라 믿고 지켜봐주면 알아서 울음을 멈춰요. 관심 받고 싶어서 우는 거거든요.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인정하고 사랑 주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그 애가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줄지도 모르겠죠. 오늘은 영상이 길어져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과거를 떠올리다 보니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니까 속이 좀 시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Z남이었습니다.